네, 반갑습니다. 루터란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현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예천 루터교회 집사 조성진 집사입니다. 네. 루터란 그 채널을 보시는 분은 뭐 절 잘 아시겠지만, 예, 오늘 루터회 총회장님을 인터뷰하게 된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흔쾌히 지금 허락을 해주셔서 무슨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냥 수다죠, 사실은. 네. 아무튼 방문해 주시고 예. 이렇게 또 수다를 떨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루터란 우리 채널에 사실은 몇 개 꼭지가 올라갔는데, 네. 제가 계속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한국 루터회가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네. 예, 오래간만에 제가 한 꼭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총회 여러 문제가 있은 뒤에 네. 또 총회장을 맡으시고 쉽지 않은 시간을 아마 가지셨기 때문에 네. 건강 문제가 혹시 어떠신지부터. 그래서 금년 초에는 이제 대상포진에도 걸려서 아이고,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솔직히 이제 지난 한 해를 금년 한 해를 제가 돌아다 보면서 스스로도 느끼기를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축구도 좋아하고 또 등산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체력은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원래는 생각했는데 좀 관리를 잘 하고 계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 1년 동안은 좋아하던 등산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저런.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 느끼고 있습니다. 총회장 자리가 꼭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가족분들은 다. 네, 저희 집사람도 잘 있고 지금 이제 딸은 출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포 쪽에 살고 있고요. 이제 거기 이제 손녀와 이제 손자가 있는데 예. 특별히 그 손자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주 큰 힘을 그렇죠. 얻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식 사랑에 대한 것보다 할아버지로서 느끼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근데 제가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또 힘들게 목회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놀러 간다든지 뭐 함께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점은 지금도 제가 이제 제 자식들을 볼 때는 좀 부채의식이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얼굴 뵈도 네. 그렇게 생생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총회장 재선출 과정, 네. 불신임 과정이기도 하고 네. 했던 그 사태에 대한 일이 이랬다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입장이나 아직도 안정되거나 아주 깨끗하게 문제들을 해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든가 네. 어떤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떠신지. 사실 루터교회가 이렇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불신임하고 또 재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또 제가 뭐가 또 부족했나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 교단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많은 친근감도 있었고 또 화목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로 목회자가 가장 과정들마다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그 담이 쌓이고 또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앙금 같은 것들이 남은 것이 아직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단 안에서 특별히 특정한 사람하고 어떻게 서로 이제 개인적인 갈등을 하거나 그렇게 지내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번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은 그분들하고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여전히 그분들을 만나면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또 교단에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다시 한번 교단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총회장 재선출 이전과 이후에 이를테면 좀 긍정적인 전환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그런 부정적인 면들 또 순교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단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공감대를 얻은 긍정적인 면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본연의 어떤 우리의 임무인 그 선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다. 네. 그동안 이제 가뜩이나 작은 교단인데 조금 이제 그 전부터 조금 갈등들이 있어 왔는데 그 갈등들의 결과적으로 교회가 선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선교에 나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얻은 거죠. 예. 그건 뭐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불법적이다 아니면 너무 좀 폭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뭐 인정하지 않고 왜냐면 타교단 같은 데 가면 막 욕도 하고 맞습니다. 또 멱살도 잡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욕을 하거나 또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물론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는 총회장 해임과 이런 것에 대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불법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없을 뿐이지 그것을 반드시 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세상 법정에 이제 그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 법정이 우리가 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불법성이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제가 사실 이게 6번 해석에 이제 여지가 있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순조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라는 네. 그런 좀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어서 재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전 이제 해임된 총회장이 이제 제가 총회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은 이미 고등법원에서까지 기각이 되었고 또 본인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고를 안 하셨군요. 네, 확정이 됐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가처분과 동시에 본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또 법원에다가 신청했습니다. 본안이 뭐죠? 본안은 이제 이제 그 정기총회 자체가 불법이다, 무효다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1차 심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1심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 해석적인 문제도 있고 좀 불명확한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단이 헌법이나 관련 규정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는가. 물론 옛날에는 그런 허술함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왔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서
그런 관련 그 헌법이나 법규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또 얻게 된 것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점점 사실은 우리 교단 내 문제들이 좀 복잡해지고 네, 재정적인 것도 규모가 커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마지막 요 관련된 질문인데, 아직도 석연치 않아 하신 분들, 네. 혹은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다 아우러서 네, 네, 어떤 이제 지도력이 안정성이랄까요? 네, 네, 예, 우리 교단 내에서 그래도 저분이 하는 일은 일단 그 우리가 수용해야 네, 되겠다라는 좀 그 인식을 갖도록 네, 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로 그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것보다는 제가 총회장으로서 하는 일들이 그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희 총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 너무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걸로 목사님들을 갖다 판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평부당하게 네. 이 목사님들 대우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 의식을 입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총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가 보기에도 어떤 그 부당하지 않고 어떤 편중되지 않고 또 공정하게 집행했다라는 것이 예. 결국 목사님들을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당장 한두 가지 일을 해놓고 예, 그것에 뭐 그 마음이 다 풀리고 하지는 않을 예, 테니까는요. 예. 네. 우리 한국 루터의 교회가 이제까지 안고 있는 제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그 좀 정치가 많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12월 10일 그 49차 한국 루터교의 미래를 위한 TF 네. 팀에서 나온 이야기들 네. 제가 좀 읽어보면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태까지 꼭 이건 빨리 개혁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나 네. 뭐 신속한 정책의 어떤 그 개발 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그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좀 빨리 네. 진행이 된다면 네. 어떤 명분도 갖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정기총회에서 이제 저를 갖다가 신임하고 또 이렇게 또 총회장으로 선임해 준 배경에는 그래도 당신이 이제는 우리 교단이 개혁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고 그 역할을 당신이 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표를 주진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항장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는 우리 교단을 개혁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개혁. 교회가 예. 본연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개혁의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네, 우리 루트교회만 좀 이렇게 섬처럼 네,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록의 몇 가지 꼭지를 보니까 네, 5억 프로젝트에 대한 네. 이야기, 5억 프로젝트 전 잘 모르는데 그게 뭔지부터 좀 예, 그 설명해 5억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다른 교단과 달리 저희 루터 교단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 나갈 때 개척에 필요한 경비를 총회가 다 제공해 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1억 5천 원이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짓는 모든 그 총 경비를 5억
맞추어서 이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죠, 네. 많이.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형식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방에 가면 5억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어떤 다른 곳에 가면 5억이 아주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하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개척 방안을 이제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지 네. 말고 네. 유연성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3억이면 충분한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8억, 10억 해야만 될 지역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 선교지가 정말로 우리 교단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그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참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괜히 또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공정성 시비에 걸릴 그런 그렇죠. 위험성은 있죠, 조금. 어떤 네. 심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 중지를 모으는 과정 네, 네. 이걸 제도를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루터 대학교 문제. 네. 근데 대학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학교 문제. 네, 네. 모든 교단에는 이제 그 교단의 지도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학교의 뭐 내용이나 혹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어떻게 좀 바뀌고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바뀌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좀 뭐 연합신학대학원 얘기도 나오고 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음, 모든 대학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뭐 교육의 요소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 교단 안에서 이제 루터 대학교의 신학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교수들이 충분한 교수의 자질을 갖추신 분들인가 하는 그런 의심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예, 말이기도 예. 하지만 어.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을 앞으로 정말로 실력 있는 교수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저희 교단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방금 이제 연합하는 신학대학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구세군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뭐 작은 교단들도 이미 이제 학생들 이제 그 모집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작은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한번 신학교를 이제 좀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자기네 신학만 자기네 교단에서 하고 네, 또 예. 신학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연합 정신에도 맞고 또 그 좋을 것 교단 같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또 예, 이야기되고 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공유 경제, 공유 사회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울타리를 다 지키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네, 방식인 네,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정기총회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루터대학교 신학과 교수들도 이제 이 정치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네.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수들 가운데도 정말로 실력으로 교수가 되어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네.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제 거의 회사 같은 사실 뭐 그건 직장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 뭐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세계적인 신학자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다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 눈치나 보고 자기 소신껏 신학을 펼치지 못하고 이런 결과물들이죠. 그런 예. 것들이. 사실 뒤에 가서 우리 한국 사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전부 어쨌든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그 삶을 네. 삶을 영위해 가다 보니까 네. 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음. 이제 홍보에 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인데 예. 지금까지 그런 면에 이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죠. 하다못해 이제 미국 루터교회 같은 데 가면 소책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소책자를 통해서 루터교회를 소개를 하고 또 특별히 루터교 예배 특징들도 또 소개해주는 책자도 나누어주고 성만찬에 대한 그런 그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나눠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교단에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출판위원회 하면서 루터라 나와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오시면 나눠줄 수 있는 루터교회가 뭔가 루터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책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기 전에도 총 회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미디어 정책이 네. 좀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하니까 네. 앞으로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터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네, 네. 예. 그러면 되게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 브랜드를 인지시키려면 네.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이벤트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과 관련 없이 뭐 자기들이 어디에 후원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저기는 참 좋은 기업이구나 네. 네. 하는 것처럼 저 루터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교단이네 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브랜드 인지력 제고 사실 이제 그 구세군 같은 데는 자선남비 하나가 맞습니다. 아니고 구세군 예. 하면 자선남비, 상징성을 자선남비하면 구세군.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선남비의 좋은 이미지가 그렇죠. 구세군하고도 연결되고 그랬었는데 예. 사실 저희 교단은 그렇지 못했죠. 예. 사실 뭐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델 성서 같은 것이 좋은 선교 맞습니다. 프로그램. 우리 교단이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그 착한 선교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전체를 섬긴다라는 정신으로 해와가지고 사실 한국 교회 루터라 나와만큼 또 대단한 또 그게 없는데도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루터라 나와하고 루터 교회를 연결짓지 못하고 예. 또 베델 성서하고 또 루터 교회를 연결짓지 못하는 것이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막상 지역교회 목사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필요한 도움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총회 차원에서 그럼요. 루터교의 그 인지도를 높여줘서 예, 예.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기를 다 바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기총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 그 우리 교단 미래 TFT 회의록에도 보신 것처럼 예. 당장 올해 우리가 여성 안수를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예 논의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논의의 물꼬를 트자. 예. 그리고 이제 예. 올 상반기 중에 한번 공청회를 해서 여성 안수나 여성 장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네.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거하고 예. 공청회까지 해서 예. 그 의견을 예. 수렴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른 교단은 지금 허용하고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통합측이라든지 기장측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이제 하고 있고 감리교 감신도 하고 있죠. 네네. 루터교회도 미국에서는 이제 LCMS만 안 하고 있는 것이고 ELCA 이제 우리 LCMS보다 큰 ELCA는 여성 안수를 갖다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이제 감독들 가운데도 여성분들이 미국 ELCA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우리는 그 좀 보수적인 쪽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맥이 닿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총회와 개교인 사이의 어떤 소통의 문제. 네. 일단은 이제 그 목회자들 전체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도 일단 이제 1년에 한 차례는 정기총회도 또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정기총회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월 초에 하니까 또 상반기 중에 한번 이제 전체 이제 총대들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솔직히 전체 루터교인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고 솔직히 이제 제 자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루터란 유튜브 채널이 이제 그 노력 중의 일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면 여론이 무서운 거니까 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총회장님도 댓글을 또 좋아요를 제가 꼭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셔야 돼요. 네, 구독도 하겠습니다. 네.